관람이 울린다. 일어나야지. 오늘은 토요일 7시 반. 쉬는 날이기도 하지만 북튜버로서의 하루가 펼쳐지는 날이기도 하다.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야지. 으짜! 자, 가, 캬, 거, 겨, 구, 규, 그. 매일 아침 이렇게 입을 푼다. 아침이라 산뜻한 새소리를 상상하셨다면 창이 도로변에 접해 있어 교통 소음과 함께 나의 발성은 시작된다. 파, 아침의 식물성. 이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그리고 마음을 다독여주는 감성의 시 한 편. 필사도 하고 읊어도 보고 낭송도 해본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이 소리는 사과 반 개, 당근 3분의 1, 요구르트 1개, 그리고 1리터 우유 5분의 1이 함께 섞이는 소리입니다. 시원하게 목을 축인 뒤 아침 식사로 간단히 우유에 시리얼. 요즘엔 쉬는 날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자 되도록 밖에 나가지 않아요. 이런 날엔 영화 한 편 관람하면 정말 좋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 아쉬움을 유튜브 영상으로 대신한답니다. and other prettier girls have nothing at all. 우리 같이 예쁜 공주들한테 우리가 아빠가 있긴 한 거야. 못 뵌 지도 오래됐는데. 그건 내가 들고 갈게. 떨어졌군요. 고마워요. 옆집에 살죠. 전 테오도르 로렌스. 이분은 주언 브룩 선생이죠.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전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50일째인 오늘 하루 새 165명 늘어 모두 7,470명. 지난 점심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로와 명동 시내 쪽으로는 되도록이면 가시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전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모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여 친구들, 몸은 항상 청결하고 깨끗이 해야 해. 나처럼 말이야. 김치는 정말 싫어. 엄청 많은 유산균이 들어있어 장 속의 나쁜 세균들을 물리쳐주죠. 김치는 우리 건강에 아주 좋답니다.
영화 속 대사, 뉴스, 방송 멘트, 광고, 그리고 그 외 모든 활자들이 쏟아져 내리는 연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정말 좋아요. 시간이 후다닥 흘러간다니까요. 배고프다. 여러분은 지금 삼겹살 굽는 소리, 그리고 그 기름에 김치가 입혀지는 소리,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목에 기름칠도 하고 든든히 배를 채우고 났더니 밖이 깜깜해졌어요. 전 요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영상을 꼭 본답니다. 마음속에서 몽클몽클 꿈과 열정이 솟아나거든요. 오늘 밤 세계 부문 후보에 오른 봉준호의 두 번째 수상입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와우! 북튜버의 일상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북튜버 달리의 A로그. 많이 응원해주세요. 소설 들려주는 여자. 몰래방아. 나도향. 그는 한참이나 사지를 떨었다. 두 이가 서로 마주쳐서 달그럭달그럭 하여졌다. 그의 주먹은 부서질 것 같이 단단히 쥐어졌다. 계집과 신치규는 방언이 와 선 것을 보고서 처음에는 조금 간담이 서늘하여졌으나 다시 태연하게 내려앉혔다. 일이 이렇게 되었음에 할 대로 하라는 뜻이다. 방언이 달려들어서 계집의 팔목을 잡았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부르르 떨었다. 나는 네가 이럴 줄은 몰랐다. 계집은 무얼 이럴 줄을 몰라? 하며 파란 눈을 흘겨보더니 나중에는 별꼴을 다 보겠네. 의뢰이 그럴 줄을 인지 알았나? 놔요. 왜 남의 팔을 잡고 요 모양이야? 오늘부터는 나를 당신이 그리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더러운 녀석 같으니 계집이 싫다고 그러면 국으로 물러갈 일이지. 이게 무슨 사내답지 못한 일이야. 놔요. 팔을 뿌리쳤으나 분노가 전신에 가득 찬 그는 그렇게 쉽게 손을 놓지 않았다. 예, 네가 이것이 정말이냐? 정말이 아니고 비싼 밥 먹고 거짓말할까? 네가 참으로 환장을 하였구나. 아니 누구더러 환장을 했대. 원 기가 막혀 죽겠지. 놔요 놔.
왜 추근추근하게 이 모양이야? 놔! 하고서 힘껏 뿌리치는 바람에 계집의 손이 쑥 빠졌다. 계집은 손목을 주무르면서 암상맞게 돌아섰다. 여태까지 이 꼴을 멀찍하니 서서 보고 있던 신치규는 두어 발자국 나서더니 기침 한 번을 서투르게 하고서 예, 네가 술에 취하였으면 일찍 들어가자든지 할 것이지 웬 짓이냐? 네 눈가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단 말이냐? 너희 년놈이 싸우는 것은 너희 년놈이 어디든지 가서 할 일이지. 여기 누가 있는지 없는지 보이는 것이 없어? 짐짓 소리를 높여 호령을 하였다. 에이 괘씸한 놈. 눈을 부라리었다. 방원은 한참이나 쳐다보고서 말이 없었다. 생각대로 하면 한 주먹에 때려 눕힐 것이지만은 그래도 그의 머릿속에는 아까까지의 상전이라는 관념이 남아 있었다. 번갯불같이 그 관념이 그의 입과 팔을 얽어 놓았다.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남을 섬겨보기만 한 그의 마음은 상전이라면 모두 두려워하는 성질이 깊이 깊이 뿌리를 박아 놓았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신치규가 자기의 상전도 아니요 자기가 신치규의 종도 아니다. 다만 똑같은 사람으로 서로 마주섰을 뿐이다. 아니다. 지금부터는 신치규는 방원의 원수였다. 그의 간을 씹어먹어도 오히려 나머지 한이 있는 원수다. 똑바로 보면 어쩔 터이냐. 온 세상이 망하려니까 별 해괴한 일이 다 많거든. 어째 이놈아? 이놈아? 방원은 한 걸음 들어섰다. 나무같이 힘센 다리가 성큼하고 나설 때 신치규는 머리끝이 으쓱하였다. 쇠몽둥이 같은 두 주먹이 쑥 앞으로 닥칠 때 그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다. 네 입에서 이놈아라는 소리가 나오니? 이 사지를 찢어발겨도 오히려 시원치 못할 놈아. 네가 내 계집을 뺏으려고 오늘 나더러 나가라고 그랬지? 어허, 이거 그놈이 눈깔이 삐었군. 예, 나는 먼저 들어가겠다. 너는 네 서방하고 나중 들어오너라. 신치규는 형세가 위험하니까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려고 돌아서서 들어가려 하니까 방원은 돌아서는 신치규의 멱살을 잔뜩 쥐어 한 팔로 바짝 쳐들고 이놈 어디를 가? 네가 여태까지 맛을 몰랐구나. 하며 한번 집어쳐 땅바닥에다가 태질을 한 뒤에 그대로 타고 앉아서 목줄기를 누르니까 마치 뱀이 개구리 잡아먹을 적 모양으로 쌕쌕 소리가 나며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한다. 이놈, 너 죽고 나 죽으면 그만 아니냐? 하고 방원은 주먹으로 사정없이 닥치는 대로 들이팬다. 나중에는 주먹이 부족하여 옆에 있는 무투 돌멩이를 집어서 죽어라 하고 내리친다. 그의 팔, 그의 온몸에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극도에 달하자 사람의 가슴 속에 본능적으로 숨어있는 잔인성이 조금도 남지 않고 그대로 나타났다. 그의 눈은 마치 펄떡펄떡 뛰는 미끼를 가로차고 앉은 승냥이나 이리와 같이 뜨거운 피를 보고야만 족하다는 듯이 무서웁게 번쩍거리었다. 그에게는 초자연의 무서운 힘이 그의 팔과 다리에 올라왔다. 이 꼴을 보는 계집은 무서웠다. 끔찍끔찍한 일이 목전에 생길 것이다. 그의 맥이 풀린 다리는 마음대로 놓여지지 아니하였다. 아, 사람 살류, 사람 살류. 적적한 밤중에 쓸쓸한 마을에는 처참한 여자의 목소리가 으스스하게 울리었다. 이 소리를 들은 방원은 더욱 힘을 주어서 눈을 딱 감고 죽어라 내리치 찢었다. 뼈가 돌에 맞는 소리가 살이 울크러지는 소리와 함께 퍽퍽하였다. 피 묻은 돌이 여기저기 흩어지고 갈갈이 찢긴 옷에는 살점이 묻었다. 독립현 쪽에서 수근수근하더니
구두 소리가 나며 칼소리가 덜거덕거리었다. 방온의 머리에는 번갯불같이 무엇이 보이었다. 그의 손에 주먹을 쥐인 채 잠깐 정신을 차려 그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순검. 그는 신치귀에 배를 타고 앉아서 순검의 구두 소리를 듣고 비로소 자기가 무슨 짓을 하였는지 깨달았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일어났다. 그러고는 옆에 서서 벌벌 떠는 계집에게로 갔다. 예, 가자. 도망가자. 너하고 나하고 같이 가자. 자, 어서. 계집은 자기에게도 무슨 일이 있을까 하여 겁을 내어 도망을 하려 한다. 방어는 계집을 따라가며 예, 네가 이렇게도 나를 몰라주니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지를 못하니 자, 어서 도망가자. 어서 뒤에서 순검이 쫓아온다. 계집은 그대로 서서 종종 걸음을 치며 실소, 임자나 가구려. 나는 싫어요, 싫어. 가자, 응? 가. 그는 미친 사람처럼 계집의 팔을 붙잡고 떨었다. 그때 누구인지 그의 두 팔을 마치 형틀에 매다는 것 같이 꽉 끼어 앉는 사람이 있었다. 이놈아, 어디를 가?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도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 그는 온 전신에 맥이 풀리어 그대로 뒤로 자빠지려 할 때 어느덧 널판 같은 주먹이 그의 뺨을 사정없이 갈겼다. 정신 차려. 예. 그는 무의식적으로 고개가 숙여지고 말소리가 공손하여졌다. 땅바닥에서는 신치규가 꼼지럭거리며 이리저리 뒹군다. 청승스러운 비명이 들린다. 방어는 포승 지은 채 계집은 그대로 주재소로 끌려가고 신치규는 머슴들이 업어들였다. 석 달이 지났다. 상해죄로 감옥에서 복역을 하던 방호는 만기가 되어 추록을 하였다. 그러나 신치규는 아무 일 없이 자기 집에서 치료하고 방혼의 계집을 데려다 산다. 신치규는 온몸이 나은 뒤에 홀로 생각하였다. 죽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으니 하고 얼굴에 흠이 진 곳을 만져보며 오히려 그놈이 그렇게 한 것이 나에게는 다행이지. 얼굴이 아프기는 좀 하였으나 허허 어떻게 그놈을 떼어버릴까 하고 그렇지 않아도 걱정을 하던 차에 잘 되었지. 그놈 한 10년 감옥에서 콩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방호는 감옥 속에서 생각하기를 나가기만 하면 연놈을 죽여버리고 제가 죽든지 무슨 요정을 내리라 하였다. 집에서 내어 쫓기고 계집까지 빼앗기고 그것을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었다. 그것이 모두 자기가 돈 없는 탓인 것을 생각하며 더욱 분한 생각이 났다. 더러운 년. 그는 홍바지에 쇠사슬을 차고서 일을 할 때에도 가끔 침을 땅에다 뱉으면서 혼자 중얼거리었다. 사람이 이러고서야 살아서 무엇하니 멀쩡한 놈이 계집 빼앗기고 생으로 콩밥까지 먹으니. 그가 감옥에서 나올 때에는 감옥소를 다시 한번 둘러보고 내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목숨을 잃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손으로 내 목을 찔러 죽든지 무슨 요정이 날 것을 생각하고 다시 온몸에 힘을 주고 씁쓸한 웃음을 웃었다. 그는 200리나 되는 길을 걸어서 계집이 사는 촌에를 왔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아는 척하는 사람이 없었다. 전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그를 보고 피해갔다. 마치 문둥병자나 마찬가지 대우를 하였다. 감옥에서 나온 뒤로부터는 더욱 이 세상이 차디차졌다. 자기가 상상하던 것보다도 더 무정하여졌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밤이 될 때까지 그 근처 산속으로 돌아다니었다. 그래서 깊은 밤에 촌으로 내려왔다. 그는 그 방앗간을 다시 지나갔다. 석 달 전 생각이 났다. 자기가 여기서 잡혀갔다는 것을 생각할 때 더욱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치밀어 올라왔다. 그는 한참이나 거기 서서 그때 일을 생각하고 몸서리를 친 후에 다시 그런 집을 찾아갔다. 날이 몹시 추워지고 눈이 쌓였다. 옷은 입은 것이 가을에 입고 감옥에 들어갔던 그것이므로 살을 에이는 듯할 것이로되 그는 분한 생각과 흥분된 마음에 그것도 몰랐다. 연놈을 모두 처치를 해버려 혼자 속으로 궁리를 하다가 그렇지, 그까짓 것들은 살려두어 쓸데없는 인생들이야 하면서 옆구리에 질른 기름한 단도를 다시 만져보았다. 그는 감격스런 마음으로 그것을 쓰다듬었다. 그는 신치귀의 집 우를 넘어 들어갔다. 그의 발은 전에 다닐 적같이 익숙하였다. 그는 사랑을 엿보고 다시 뒤로 돌아서 건넌방 창 밑에 와서 섰다. 귀를 기울였으나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손에 칼을 빼들었다. 그러고는 일부러 뒷창문을 달각달각 흔들었다. 그 하고 계집의 머리가 쑥 나오며 문이 열리었다. 그는 얼른 비켜섰다. 문은 다시 닫혀지고 계집은 들어갔다. 방온의 마음은 이상하게 동요가 되었다. 어여쁜 계집의 목소리가 오래간만에 귀에 들릴 때 마치 자기가 감옥에서 꿈을 꿀 적 모양으로 요염하고도 황홀하게 그의 마음을 꼬이는 것 같았다. 그는 꿈속에 다시 만난 것 같고 오래간만에 그를 만나보매 모든 결심은 얼음같이 녹는 듯하였다. 그래도 계집이 설마 나를 영영 잊어버리랴 하고 옛날의 정리를 생각할 때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무엇이랴는 생각이 났다. 아무리 자기를 감옥에까지 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감히 칼을 들어 죽이려는 용기가 단번에 나지 않아서 주저하기를 시작하였다. 아니다. 다시 한 번만 물어보자. 그는 들었던 칼을 다시 잡고 생각하였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그럴 리가 없다. 그는 반신반의하였다. 그렇다. 한 번만 다시 물어보고 죽이든 살리든 하자. 그는 다시 문을 달각달각하였다. 계집은 이번에 다시 문을 열고 사면을 둘러보더니 헌 집신짝을 신고 나왔다. 위요? 그는 방온이 서 있는 집 모퉁이를 돌아서려 할 때 내다 하고 입을 틀어막고 칼을 가슴에 대었다. 떠들면 죽어. 방온은 계집의 입을 수건으로 틀어막고 결박을 한 후 들쳐업고서 번개같이 다름질하였다. 그는 어느 결에 계집을 업어다가 물레방아 앞에 내려놓은 후 결박을 풀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나를 모르겠니? 캄캄한 금은밤에 얼굴을 바짝 계집의 코앞에 들이대었다. 계집은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아, 소리를 지르더니 뒤로 물러섰다. 조금도 놀랄 것이 없다. 오늘 네가 내 말을 들으면 살려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야. 하고 시퍼런 칼을 들이대었다. 계집은 다시 태어나게. 말이요. 임자의 말을 들을 것 같으면 벌써 들었지요. 여태까지 있겠소. 임자도 남의 마음을 알지요. 임자와 나와 2년 전에 이곳으로 도망해 올 적에도 전 남편이 나를 죽이겠다고 칼로 허리를 찔러 그 흠이 있는 것을 날마다 밤에 당신이 어루만졌지요. 내가 그까지 칼쯤을 무서워서 나 하고 싶은 짓을 못한단 말이요. 이게 무슨 비겁한 짓이요, 사내 자식이. 자, 찌르려거든 찔러 보아요. 자.
계집은 두 가슴을 벌리고 대들었다. 방호는 너무 계집의 태도가 대담하므로 들었던 칼이 도리어 뒤로 움술할 만큼 기가 막혔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정말이냐? 하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섰다. 정말이 아니고 내가 비록 여자이지만은 당신같이 겁쟁이는 아니라오. 이것이 도무지 무엇이오? 계집은 그래도 두려웠던지 방온의 손에 든 칼을 뿌리쳐 땅에 떨어뜨리었다. 이 칼이 땅에 떨어지자 방온은 여태까지 용사와 같이 보이던 계집이 몹시 비겁스럽고 더러워 보이어 다시 칼을 집어들고 덤비었다. 예, 간사한 년, 어쩔 터이냐? 나하고 당장에 멀리 가지 않을 터이냐? 자, 가자. 그는 눈물이 어린 눈으로 타일러 보기도 하고 간청도 하여 보았다. 자, 어서 옛날과 같이 나하고 멀리 도망을 가자. 나는 참으로 나의 칼로 너를 죽일 수도 없다. 계집의 눈에는 다시 독이 올라왔다. 광채가 어두운 밤에 번개같이 번쩍거리어. 싫어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가기는 싫어요. 이제 나는 그만 그렇게 구차하고 천한 생활을 다시 하기는 싫어요. 그만 물렸어요. 너의 입으로 정말 그런 말이 나오느냐? 너는 나를 우리 고향에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한 후에도 나중에는 세상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감옥소에까지 가게 하였지. 그러고도 나의 맨 마지막 원을 들어주지 않을 터이냐? 나는 언제든지 당신 손에 죽을 것까지도 알고 있소. 자,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언제든지 죽기는 일반. 이렇게 된 이상 나를 죽이시오. 정말이냐? 정말이야? 정말요. 계집은 결심한 뜻을 나타내었다. 방온의 손은 떨리었다. 그리고 그는 눈을 꽉 감고 에이, 여우 같은 년 하고 칼끝을 계집의 옆구리를 향하고 힘껏 내밀었다. 계집은 이를 악물고 사람 죽인다 소리 한 번에 그 자리에 거꾸러졌다. 칼자루를 든 손이 피가 몰리는 바람에 우르르 떨리더니 피가 새어나왔다. 방호는 그 칼을 빼어들더니 계집 위에 거꾸러져서 가슴을 찌르고 절명하여 버리었다. 조선문단 제11호 1925년 8월